문 대통령 후반기 임기 시작된 오늘 나온 여론조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22.3%의 긍정평가 나왔습니다. 최저치고요. 부정평가 75.1%까지 올라갔습니다. 장 소장님, 네.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이 낮은 지지율 반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 진단 잘 하고 대처, 대응 방안 잘 마련하면 돼요. 근데 진단을 안 해요, 여기는. 그냥 나는 팔이 부러졌는데 자꾸 그냥 다리가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치료법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가 문제야 라고 하는데, 김건희는 선해, 착해, 이런 식의 대통령이 인식을 갖고 있으면 이 문제 안 풀려요. 결국에는 야당과 언론과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 제대로 수사 받았냐, 안 받았지 않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그냥 무혐의 처리하고 없던 걸로 넘어가지 말고, 공식활동 자제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제대로 조사받고 수사받아라, 이런 요구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 안 풀려요. 그냥 대통령 정신승리로 투혼, 화이팅, 이걸로 국정운영 못 하거든요. 그건 운동 경기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고집과 신념, 정신력으로 국정운영 할 수 없습니다. 문제점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선제적으로 특검을 받아들여서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조치까지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좋은 말을 하더라도 국민들은 인정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한 개각, 쇄신, 참모 교체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바꾸는 거 좋다니까요. 근데 바꾸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꿔가지고 오는 사람이 더 문제일 수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시려고 하는구나. 야, 대통령한테 쓴소리 하던 사람, 저런 사람까지 예를 들면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해? 비서실장 원희룡 전 장관 얘기 많이 나오는데, 원희룡 전 장관 같은 분이 들어오시면 인적쇄신으로 안 보인다는 말씀? 무척 대통령의 입장에서 많은 것을 설명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물망에 오르내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신들이 측근이잖아요. 그러면은 개혁과 쇄신의 인사교체라고 볼 수는 없죠. 그거를 누가 인적쇄신이라고 보겠어요. 좋아요, 인적쇄신 할 것이면 정말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들, 내 반대편에서 비판 많이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삼고초려해서라도 데리고 와가지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온 힘을 모아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 편에서 우리 국정운영 합시다 라고 얘기하신 거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셔라. 예를 들면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만 그분 경제적인 능력, 정치인으로서의 능력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용하시면 되죠. 대통령인데 권력 많으시잖아요. 유승민 경쟁자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포용해가지고 내각에 기용을 하고 정말 새롭고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 내각과 대통령실에 포진시키면 국민들부터 와, 기대 한번 해보자 이럴 텐데, 그냥 바뀐 사람들이 왜 바꿨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개각은 안 하니만 못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장소장님, 이 질문만 제가 좀 짧게 드려볼게요. 사실은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 따르면 예산 전국 다 끝나게 되면 장관들도 좀 바꾸고, 그러니까 오래 일한 장관들도 좀 바꾸고, 비서실장도 바꾸고, 지금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된 분들도 지금 하나둘 다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용산 분위기 좀 잘 아시잖아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지.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비서실장은 바뀐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 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본인 친구시기도 하고 후배신가요? 친구인가 후배인가? 하여튼 충안고 나오셨고 되게 측근이시잖아요. 일설에 하면 술 친구라고 하는 얘기도 막 있고, 그런 분을 비서실장으로 놓으면 이것이 개혁과 쇄신이냐, 어느 국민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분들, 국민들이 보기에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까지 데려다 쓰냐, 대단하다, 이런 정도의 인적 쇄신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들이 다시 한번 기대를 하고, 그래요 대통령님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우리가 뒷받침해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 또 도돌이표 인사를 하면요 국민들 정말 실망감이 더 커서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개각하고 대통령실 참모 바꾸면은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더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 개각과 인적 쇄신 하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께서 좀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들려온 용산의 얘기대로라면 인적 쇄신 딱 국민의 눈에 들어올 만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취재를 하신 것 같은데 잠깐 장 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결국에는 이제 낮은 지지율 반등하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좀 제대로 들어가고 특검 정도까지 갔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제2부속실 출범했다고 하고 김건희 여사 공식 활동도 중단했다고 하고 특별감찰관 국회가 추천한 바로 임명하겠다 이런 조치들이 뭐 눈높이는 안 맞더라도 선행이 되고 실질적인 조치가 성과가 낸다면 반등의 계기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언발의 오줌 누기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는 둘째치고요. 지난 총선 때 대통령 지지율이 한 30% 초반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총선 이후 지금 20%, 17%까지 떨어졌잖아요. 갤럽 기준으로. 그러면 정확하게 10% 넘게 추락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추락은 어디서 생긴 거냐? 뭐 소위 진보층이냐 중도층이냐 거기 아니거든요. 거기는 이미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린 거고 총선 때 중요한 거는 보수층에서 10% 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층이 등을 돌렸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우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적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적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느냐?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를 놓고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김 여사 리스크, 명태균 리스크를 포함한 김 여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 이게 왜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은 이거 없이는 보수층마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의정 갈등이에요. 지금 의사들의 도움이 제일 많이 필요하고 응급실에 가면은 사망할 확률이 제일 높은 게 고령층입니다. 고령층 입장에서는 이 의정 갈등과 응급실 위기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8개월째 사태가 방치되고 있는 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 어떤 기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둘 다 난망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제2부속실 출범한다 또는 뭐 김 여사가 TV에 안 나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는 형식적인 것일 뿐이고요. 그 안에 10% 가까이 등을 돌린 보수가 뭘 원하는지 뭐 저는 뭐 중도층까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예. 하다못해 정말로 과거 보수 정권들이 콘크리트 지지라고 했던 30%로 돌아서기 위한 반전을 위해서라도 부디 상식적인 눈높이와 판단이 지금 대통령실에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뭐 보수파 쪽 인사긴 하지만 제가 뭐 정부를 대변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뭐 당직자도 아니잖아요. 당원도 아니고. 그냥 좋은 얘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비판적으로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찬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대란 그냥 던져놓고 그냥 무방비 상태예요. 의사들 항복해라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주식시장 봐보세요. 오늘도 지금 대폭 떨어졌어요. 거의 지금 패닉 상태예요. 전쟁이 나고 있는 러시아보다 더 많이 떨어져요. 이 과연 경제 운영 능력이 있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서 우크라이나 파병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공격용 무기도 우린 우크라이나에 줄 수 있어. 이거 외에 우리가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뭘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4+1 개혁 말만 계속 연내에 수석들을 모아놓고 연내에는 우리가 성과 이뤄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야당에서 협조 안 하면 4+1 개혁 못해요. 법안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그냥 말만 하신다고요. 그럼 뭘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냐고요. 지난주 월요일 날 성태윤 정책실장이 30페이지짜리 가지고 90분 동안 기자들에게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이런 일 했어요 라고 브리핑을 했지만 기사 한 줄 제대로 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고요? 다 좌파들에게 언론이 다 장악돼 가지고요. 언론인들이 보기에 기자들이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그건 성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자랑이에요. 성과는요 국민들이 먼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내 자랑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야 정말 잘했다라고 박수 쳐줄 때 그것이 바로 성과인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2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공적인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공적인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각종 여론조사 보면 부정평가 1위가 김건희 여사 문제잖아요. 그 문제도 해결 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 보면. 제2부속실 설치가 뭐 해결 방안이 돼요? 공식활동 자제하는 게 김건희 여사 리스크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생각부터 바꾸시라.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